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자, 사주를 풀이하는 요령이라는 게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주 푸는 방법 또는 사주 풀이 요령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익히고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거니 하고서 당연히 좀 받아들이겠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만약에 몰랐다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서 사주풀이 요령 또는 사주풀이 방법 또는 사주풀이 순서, 사주 보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보고 그대로 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한테 그걸 파괴해 버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주풀이 요령에서 제일 첫 번째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일간의 강약을 따지라고 합니다. 일간의 강약을. 물론 그것도 제가 또 나중에 영상을 제대로 만들겠지만 일간의 강약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제가 모든 걸 자꾸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마치 제가 사이비가 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그게 옳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 아니라고 우겨서 저가 무슨 이다나 같고 말이죠. 그런 것 같은데 진실이 뭔지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이 공부한 기존의 원리가 안 되더라. 그거 갖고 안 맞더라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제 영상을 본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것이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안타깝지만 일단 저는 저대로 해야 할 일이니까 영상을 만듭니다. 사주풀이 요령에서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일간의 강약을 따져요. 오늘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두 번째, 격국을 정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격국을. 물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자, 격국을 정하라. 근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필요가 없다. 격국 공부. 특히 격이 뭔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제가 또 상담한 고객이 아니라 어떤 분이 사주 풀이 영상을 올렸어요. 어떤 강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영상이고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배우러 가는 사람도 많고 제가 그 배우러 가시는 분들 또 거기서 그걸 같이 공부하시는 분 또는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을 모두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 참 안타까운데 제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동의를 하고 바꾸실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격국 공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게 어떤 여자분인데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한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즉석에서 자기 사주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칠판에 적더라고요. 적더니 그분이 자, 이 사주풀이 요령대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푸시는 거예요. 그 저도 봤죠. 봤는데 이렇게 뭐 일간의 강약을 정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격을 보자면 우리 월지로 가죠. 격을 따지려면 월지를 가지고 격을 정하니까 자, 월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월지로 갔더니 여기 해수가 있어요. 자, 이 해수가 바로 일간에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봤더니 건록에 해당합니다. 건록. 자, 12운성의 건록이라는 것이 있지요. 12운성에 보면 장생, 목욕, 관대, 건록 할 때 그 건록이에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월지가 지금 해수이기 때문에 나의 녹지다. 그래서 건록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록격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딱 칠판에 쓰시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너격인 건 맞으니까요. 격의 이름은 건너격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 건너격인 게 뭐 어떻게 됐는데. 네, 여기서부터를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뭐 공부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건너격입니다. 하고 동의를 하죠. 자, 그럼 건너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격 공부 하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월지에 건록을 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록이 뭐예요? 일정 수입을 벌어들인다라는 의미잖아요. 록. 나라에서 녹을 먹는다 이랬으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이건 나랏밥을 먹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현대로 치더라도 뭐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록이면 아니면 요즘에는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월급 받는 직장인 또는 일정한 월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건록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주를 풀이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건록격이니까 이런 분들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꼭 직장 아니더라도 내 사업이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립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주입니다. 이러면서 자, 건록격이니까 그럼 일찍부터 어디 뭐 직장을 다니셨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거기 앉아서 자신의 사주를 불러준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격이 맞네 하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격대로 사는구나. 정말 격국은 중요하구나. 정말 무슨 격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구나. 사주를 풀 때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거기서 이 사주의 주인공인 여성분이 거기 앉아 계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저는 결혼해서 주부로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강의하시는 분, 풀이하시는 분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석에서 그러는데 이게 다 영상으로 찍히고 있는데 아휴, 어떻게 그렇게 민망한 상황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거를 이제 넘어가시냐.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대운이 지금 여기가 4고요. 여기가 14고요. 여기가 참 14고 여기가 24입니다. 여기가 34. 여기 제가 4대운은 빼먹었어요. 안 적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자, 여기 보면은 이분이 아니요. 저는 결혼해서 그냥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인수운이군요. 이렇게 인성운이 와서 관이 인으로 관인상생했다 이래요. 관인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그래서 관이 인으로 빠져서 관이 남편이니까 결혼해서 그냥 집에 있었군요. 말하자면 남편이 직업 대신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러한 풀이를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건록격이면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자수성가형이고 그 책에 다 나옵니다. 그 자평명리 책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거 알고 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건록격이라면서 그러면 취업해야죠. 근데 왜 가정주부로 살아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집에서. 그랬더니만 거기서 그 풀이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성운이 와가지고 관인상생이 돼서 관 대신에, 그러니까 관 직장 대신에 남편이 생겨서 결혼하고 남편이 직업을 대신했다? 남편을 얻음으로써 직업을 대신했다? 이런 소리는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그만두세요. 그 사람 보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가고 그거 갖고 수긍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렸는데? 이상하다. 이해 안 가는데? 이해 안 가면 그만하세요.
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전부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맞지도 않습니다. 격이라는 거. 중요한 건 격이 아닙니다. 인성운이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성운이면 누구나 다 여러분 취업 안 합니까? 인성운에도요, 취업해서 좀 잘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닌 걸 반박을 할 줄 알아야지 공부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건너격이면 뭐합니까? 작용을 안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작용을 해야 된다. 그 작용법이 바로 운을 푸는 방법이고요. 사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사주를 풀이하는 요령이라는 것은 저렇게 일간의 강약을 따지세요. 격국을 정하세요. 그 다음 뭐 12운성을 따지고 12신사를 따지세요. 뭐 시신, 기신, 용신을 찾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사주풀이가. 이렇게 맞지도 않은 건 제가 그냥 영상만 툭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저절로 제가 이제 연관되니까 사주풀이 영상들이 뜹니다. 그러면 뭐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다가 뭘 하다가도 이렇게 귀에서 들려요. 그래서 보면은 엉뚱한 풀이들을 실판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제가 찾아서 뭐 사주풀이 요령 공부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대신했다, 직장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남편이 대신합니까? 남편이 자기 월급을 딱딱 남편이 줍니까? 그게 자수성가하는 지름길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 뭔지 좀 이해 가시죠? 아무리 월지에 건너격을 놨다 하더라도 무슨 자립정신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아니면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합니까? 주부로 아기 낳고 살다가 나이 40이 다 돼서야 겨우 자기 일을 해볼까 그러고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이에요. 자, 만약에 이 여주인공이 대학 졸업하고 사주를 보러 갔다 칩시다. 선생님 저 사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사주 보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명리학을. 그래서 월지를 봤더니 건록격이네. 아가씨는 월지의 건록격이니까 건록격 사주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맞고 또는 뭐 자기 사업을 해서 밥벌이는 충분히 할 사주니까 그럼 저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 안 하고 일해요. 그럼 일합니다. 그러겠죠? 그와 같은 상담을 분명히 받겠죠? 사주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사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록격이니까. 월지에 건록을 놨으니까 자수성가, 자립, 일정 수입, 소득활동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분명히 그렇게 상담할 거예요. 아마 21살, 22살 때 저 사주 좀 봐주세요. 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까요? 하고 물으면 그러겠죠? 물론 운도 볼 줄 모르니까 사주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사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감히 엄두를 못 내요. 제가 왜 감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운으로 사주를 풀어낸다는 일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금생수가 되고 여기 지금 24대 운 보면 이게 지금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잖아요. 이게 경신대 운이. 그러면 이제 인성운이 왔으니까 대학 졸업하면은 뭐 다시 공부를 하겠네.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간단히 보고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33세까지는 인성운이 왔으니까 졸업을 했지만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 뭐 대학원을 진학한다느니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하겠네 이러겠죠. 또는 뭐 문서운이니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문서운. 저 나이가 어린데 집 산다고 할 수는 없겠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하겠죠?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이 만약에 20대 초반에 사주를 보러 가서 자기 사주 얘기를 들었으면 이건 보나마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도 안 맞더라라는 말을 분명히 듣고 다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24대 운에는요. 아무리 편인 때 운이 왔다 하더라도 요거는 결혼하는 운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시기가 되는 거. 24대 운은 자기의 직업 활동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써먹는 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건록, 해수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수가 작동을 해야죠. 작동을 해야 뭘 돈벌이를 하든지 말든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신하고 회수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한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뭐 합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는 글자들이 왔어요. 운이라는 건 여러분, 금생수합니다. 뭐 토국수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상생, 상극, 생극재화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운이니까, 아니, 인수운이 왔는데 왜 남편감 생겨서 결혼해요? 공부해야지. 육신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육신 틀렸다. 그 다음 생극재화 아니다. 그 다음 격국 아니다. 이게 다 아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안 맞는데 운명이. 제가 맨날 뭐가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인정하고 싶고 순순히 정말 부드럽게 흥분 안 하고 그냥 다 맞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와 같이 격국도 안 맞고 격이 이런데도 직장 생활도 안 했고 그 다음 육신이 인성운인데 뭐 시집이나 갔고 공부도 안 했고 그 다음 생극재화로 따지면은 생해주는 기운이니까 좋다. 뭐 그거는 특히 뭐 여기서 좀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풉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4대 운에 결혼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관운이 들어왔어요? 인성운인데 어떻게 갖다 꿰다 맞추려고 그래도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그냥 이거 하나만 주장할게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격국 공부할 필요 없다. 이분이 마흔 거의 다 돼서 저기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건록격이 맞다면 진작부터 해야지 무슨 나이 40에 합니까? 아니 나이 40에 사업하는 게 건록격입니까? 그러면 왜 책에다가 일찍부터 자수성가해서 뭐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얼렁뚱 넘어가면 안 돼요. 발전이 없습니다. 아닌 건 딱 스톱하세요. 이게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을 찾자. 아니 가다 길이 안 맞으면 돌아 나오든가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부터 잘못 꼈으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갖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골로 왜 계속 끼고 있어요. 단추를. 자 34대운 가면 왜 사업 시작하느냐. 왜 사업을 시작하느냐. 기토가 뭐하고 갑기압을 하죠. 이렇게. 드디어 건록격에 천간에서 돈벌이 좀 해볼까? 나도 돈 좀 벌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건록격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이 해라는 록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법. 자, 사주는 푸는 게 아닙니다. 작용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머릿속에 콕 박아두세요. 사주는 푸는 게 아니다. 자, 사주 풀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풀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풀이 없습니다. 뭘 풀어요, 풀기는. 사주 풀이 없습니다. 작용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취업은 저 언제 할까요? 그게 무슨 사주 풀이에요. 안 맞는데. 이러니 제가 열 안 받게 생겼으니까? 아니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열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열받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원리에 열받는 거. 기존의 원리. 대한민국에 너도 나도 다 공부하고 있는 사주풀이의 기본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받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의 몇십 년을 거기에 속았거든요. 물론 혼자 찾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배우지도 않고 전 독학한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그냥 왼 땅에 헤딩하고 알아낸 사람이 평생 연구해서. 이때 왜 사업을 시작하느냐? 록이 작용하니까 돈벌이 해보자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경금이 무슨 해수하고 뭘 합니까? 이게 신의 해네요. 해. 신의 해. 여러분 형충파의 해예요. 신의 해는. 신해는 해예요. 해. 형충파의 할 때 해. 해롭다. 근데 34대운 가면은 기토가 해 중의 간목과 갑기압을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게 34대운 되면
요이 땅 하면서 34세부터 시작.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대운 중에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 대운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는 저 대운 안에 10년 안에 한다. 언제인지 그거는 세운을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만 보고 뭐든지 당신은 몇 살 되면 사업할 거고 몇 살 되면 뭐 결혼할 거고 몇 살 되면 이혼할 거고요. 몇 살 되면 뭐 자식을 낳을 거고 말짱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사주는 뭐다?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 접수 받을 때마다 궁금하신 게 뭔가요? 그러고 물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전 사주로. 예를 들어서 뭐 직업운이 어때요? 뭐 결혼은 언제쯤 하나? 이런 거 물으시면 제가 사주를 보고 그게 작용되는 시점을 찾아드리는 거지. 당신 사주는 뭐 결혼은 언제 하고 재물복이 있고 뭐 부모복이 없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사주라는 것은. 사주 갖고 안 풀리거든요. 왜냐면 운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그 핵심을 결혼은 그럼 결혼에 관한 걸 제가 찾아서 풀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정관격이면 뭐 정관격이면은 뭐 합니까? 공무원 됩니까? 천만에요. 상관격도 공무원 합니다. 그럼 뭐 상관격이면은 뭐 공무원 못 합니까? 천만에요. 상관격 고객 중에서도 직접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거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영상 구독하시고 앞으로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 내 운명 알고 싶으신 분은 강의를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